JTBC의 반클리프의 직원분이 또 큰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 제보가 들어온 시점은 4월이에요. 일찍 들어왔네요. 지난 4월? 예. 근데 이제 왜? 저희가 이제 수사 대상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확인 작업도 필요했고 또 이게 공개적으로 보도가 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도 보고서 또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침착하게 특검에 또 제보를 하라고 제보자에게 권하기도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 큰 단독이 나왔죠. 그놈의 반클리프, 나토 순방 때 차고 갔던 그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처음 해명은 김건희가 지인에게 빌렸다. 대통령실 해명 그렇게 나왔고 나중에는 모조품이다라고 했고 조사받으러 가서는 내가 짝퉁 사서 엄마 최연순 줬던 걸 다시 빌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특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네, 그 관련된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성의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도 이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 선물을 했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대통령 선거 다음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어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우스갯소리로 했죠. 근데 방송을 또 나중에 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야 진짜. 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데. 대단하다. 잘 안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자막이랑 좀 나가서 아마 대체로 좀 들으셨거나 이제 잘 보셨을 텐데 그 반클리프라는 아주 비싼 브랜드의 이 직원이 사러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줄 사람이 50대인데 30대처럼 젊어 보인다. 30대처럼 보이는 키 크고 멋진 여성, 50대 여성이다. 예. 네, 지금 댓글에 30대처럼 보이는 50대는 정영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지만 아무튼 벌써 50대예요? 땡큐. 네. 50대예요? 네? 50 됐죠. 야. 왜요? 우리 봤을 때부터 30대였던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되게 때. 젊었을 때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옛날에. 맞아요. 이제 세월이 근데-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근데 전혀 안 늙었네. 많이 지났어. 잘생겼네요, 여전히. 자, 여러분 아유. 집중하세요. 자, 반클리프 얘기로 돌아갑니다. 네. 구매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반클리프 직원분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 어떤 여성이 찾아왔대요. 대선 다음 날. 근데 이 여성은 원래부터 그 반클리프 매장에 VIP죠. VIP 자주 와서 이거 사고 우리 그 막 클로버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모델들 사고 뭐 이랬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서희건설의 회장 이봉건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비서진이 비서실장.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서 중에 왕고. 그러니까 그 최모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성의 어머니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최 비서실장의 모녀는 원래 이 반클리프 매장의 VIP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 최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혼자 이 매장을 찾아왔대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니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추천 좀 해줘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들을 추천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6천만 원 가까이 하는 목걸이는 우리나라에 몇 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평소에 이런 거 사시던 분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평소에 사던 것보다 너무 고가고 하니까 대선 다음 날 이런 걸 사러 와? 혹시 김건희 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너무 이렇게 너무 연기에 몰입하는 거. 그래요?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이 엄마가 이 딸인 최 비서실장을 데리고 같이 매장에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딸의 컨펌을 받는 거죠. 이걸로 봤어.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어라고 한 다음에 또 회사의 컨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고가였어.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보다는 좀 고가였나 커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의 컨펌이 필요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거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매장에서 막 상품권으로 사시면 조금 할인돼요. 이런 거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상품권으로 사면 왜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가 아니라 깡을 하려고 세탁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보통 이러한 명품 브랜드 매장은 백화점 VIP 카드가 있어도 할인이 안 됩니다. 할인이 그러니까 안 저희가 돼요? 예를 들어 보통 VIP 카드 있으면 일반 매장에 가서는 5%, 7%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콧대가 높아서 카드로 해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할인도 안 그래요? 되고. 되고.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는 게 좀 보통보다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한 보통 2, 3%씩. 뭐 2, 3%.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그냥 싸게 사서 아예 그 매장에서 사시겠어요? 상품권으로 사시겠어요? 상품권 아저씨 불러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야 진짜 많이 해봤나 봐요. 어떻게 잘 알아요? 건너 원래 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깡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사겠다고 하면 보통 옛날에는 그 앞에 있는 구두방에 네, 가가지고 그러니까 상품권을 그런 게. 샀잖아요. 응. 그 구두방 아저씨를 불러다 줬어요? 불러다 줘요. 그 매장에서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다 어. 있는 거예요. 연락처가. 아. 그럼 이제 불러 뭐 무슨 상품권 하시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불러다 줘요. 어. 그러면 아저씨가 들고 와가지고 현금 착착착착 세고 알겠습니다. 그 상품권 착착착착 주면 그걸로 결제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카드 써도 할인 안 되니까 차라리 상품권을 뭐 한 5천만 원씩 사갖고. 그러면 한 뭐 그걸로- 몇백만 원이라도 근데 할인을 이거는 받을 수 너무 있으니까. 착한 해석이고 아, 내가 그렇죠. 근데 어. 보통은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여기는 좀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회장한테까지 컨펌을 받습니다. 회장님 상품권으로 이렇게 사시면 좀 더 할인되는데 될까요? 그러니까 회장이 오케이 고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이 매장이 잠실 롯데백화점이거든요. 네. 그럼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현금을 가지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사요. 왜?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또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요. 근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내고 또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드디어 이제 매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아까 추적을 말한 피하기 것처럼 위해서. 뭘 이렇게 할인 받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네. 추적을 피한다는 건데 그 앞 단계가 또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그 현금 있잖아요. 네. 그 현금이 이제 A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A라는 곳에서 나온 그 현금을 들고 신세계 상품권을 사고 롯데 상품권 사고 이제 이 두 단계만 더 거치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고 A, B, C 이런 식으로 거쳤다가 신세계와 롯데 상품권으로 바뀌어요. 현금도 몇 번? 예, 현금도 돌렸다는 거예요? 몇 번을 뒤집어요. 예, 그리고 이때도 돈을 신권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오면 신권이 나오는데 회사 같은 데서 나올 때는 이게 신권 아니고 헌돈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이런 돈들이 막 섞여가지고 돈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기네는 딴에는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거죠. 누구 돈인지를 누구든지 확인하지 모르게. 못하도록. 예, 예. 현금조차도 이제 좀 네, 현금 세탁도 먼저 세탁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상품권도 한 두 바퀴 정도 돌리고. 네, 그렇게 돌리고. 추적 좀 안 되게. 네, 어제 전문 용어 나오는데 돌리고 두 바퀴 네.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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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 명의도 구매자의 명의 보통 이렇게 비싼 명의도. 거 사면 보증서 주고 네, 네, 거기에 뭐 고객님 정보 등록할게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최 비서실장 어머니 명의로 이 구매 내역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게 평소에도 자주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물건 들어오면 전화해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최 비서실장의 컬러링이 서희건설 그 홍보 BGM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전화 걸면 네. 서희건설입니다. 뭐 어쩌고 오래나. 그러니까 아. 서희건설 관계자라는 거를 그 매장 직원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대요. 아, 전화- 서희건설 그분 오신다. 전화 연결하면 저희 건설 뭐 스타일스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요. 그랬고 근데 이제 어쨌든 회장 근데 컨펌까지 6바퀴 받아서 돌렸어. 엄마 명의로 이거를 샀다. 아 그렇게 돌리고 돌렸는데 전화는 서희건설이고. 네. 그 평상시엔 이렇게 안 샀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엔 또 뭐예요? 최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산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지는 어머니도 직접 누군가를 전달돼야 되는데 네, 그 네. 중간 과정이 또 몇 바퀴가 또 돌아가요. 아 사람이 또. 네, 여러- 신분권이 이제 또 들어가 아, 있으니까. 그래요? 네. 아유 참 목걸이 하나 하기 힘들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걸 차고 나가야 되나? 어머 예쁜데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네. 서희건설이 이런 일을 자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즉 목걸이뿐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죠? 몇 바퀴씩 돌리잖아요. 아 돌려본 게 한두 번 돌려본 솜씨가 그렇죠. 아니다. 여러 번 돌려본 솜씨예요. 그 김건희 씨한테 조그만 파우치 갖다 준 최재형 목사가 네. 돌리고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특히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건설사들이 이럴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인허가 관련돼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이 진짜 항상 이런 거 전 정권 뭐 털고 하다 보면 건설사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네. 딸만 셋이잖아요. 네. 근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으면 첫째 딸 남편이 검사잖아요.
둘째 딸의 남편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건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 예. 그리고 셋째 딸도 남편이 판사예요. 이분 사위가. 회장 일가. 네. 네, 네. 그래서 이 셋째 딸은 또 자기가 검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조 라인들이 아,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네, 그래서 서희건설이 모든 소송에서 맨날 이긴다고. 근데 소문이 막 아, 자자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희건설이 사실 건설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조금 우리들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자기네가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더라고요. 나 옛날에 서희건설하고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졌어요? 아니,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쪽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판검사가 그냥 질비하구나 여기. 네, 네.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영화 있잖아요. 최민식이 모델인가? 최민식 아들 검사로 키우잖아. 검사 만들려고 맞네. 어떻게든 노력하죠. 아니 그 어쨌든 이런 집은 건설회사 하는 데는 항상 판검사들을 사위를 맞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 우리 서희란 이름도 이름이 희자가 딸이 셋이니까 네. 희가 셋이다 해서 서희로 아, 지었대요. 진짜요? 네, 그런 하나 둘 셋. 서희 할 그런 때? 소문이 있어요. 예. 희가 셋이어서 하나 둘 서희 네, 할 서희 때? 할 때 서희. 예. 세희 그렇으면 좀 그러니까 아, 예, 서희로.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특검에 이런 진술들 다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장모집에서 모조품 찾고 딱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증거인멸 하고 있구나. 너무 그치, 이제 눈에 그치. 빤하게 아. 보였던 거고 이게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되려고 하니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본사를 폐쇄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 서희건설에서 도대체 왜 이 6천만 원이나 되는 목걸이를 선물로 뭐 줬을까?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딸이 서희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사위가 검사, 둘째 사위가 판사, 셋째 사위 판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위 중에 이제 박성근 전 검사가 있는 거죠. 첫째 사위가 맞사위가, 예. 맞사위가 이 박성근 전 검사가 이 대선 직후에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돼요.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이 비서실장 인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볼게요. 네. 장에 와도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전직 검사님을 딱 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면서 막 박수하면서 이거 소개를 해요. 아니 본인 비서실장인데 네. 말이 안 되죠. 네. 본인 비서실장인데 대통령 혹은 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이 보내준다는 것도 좀 이상. 제가 아첨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뭐 회장님께서 임명해 주시면 저는 뭐 누구를 보내줘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는 자기가 쓸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또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써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겠죠. 저 사람 하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지정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뭐 그 장제원 실장께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누구를 내려보내줘도 저는 알아서 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니까 그때도 사실 저 얘기 들으면서 좀 네. 비판적으로 맞아요.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게 뭐냐 왜 자기가 쓸 사람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낙점을 해달라고 하냐 저게 자기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본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사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이 났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 여러 차례 딴 데서 그런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님 저는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자리에서 사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뛰쳐나갔으면 절대 대통령 그거 못했을 거예요 비상계엄. 왜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 그렇죠. 저 때부터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고 네. 그 결과는 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수사 대상자가 된 거죠. 저기서는 일단은 뭐 대통령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박성근 검사를 보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윤석열은 박성근 검사를 안 좋아했대요. 아. 그래서 옛날에 우병우 자기가 이제 검사로서 열심히 잘 살 때 네.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네. 이제 막 그 힘을 발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우병우도 욕하고 박성근도 욕하고 싸잡아서 많이 이제 욕을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실제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자기 그럼 대통령실에 안 넣고 국무총리실에 넣겠느냐? 아, 그러네. 그거는 김건희의 그 입김 때문에 음. 대통령실에는 안 넣고 자기들 싫어하니까 그냥 국무총리 한 자리는 하나 줘야 되겠고 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넣은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걸이도 그쪽에서 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중론입니다. 네. 나는 이 보도를 이제 보면서 네. 드는 생각이 야,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 여사 주장했던 거, 네. 아 이거 뭐 그 모조품이다, 네. 지인한테 빌렸다, 네. 그러다 또 모조품이다, 뭐 그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사서 줬다. 네. 근데 그거는 또 뭐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샀다고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맞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갖다 놓은 거잖아 그거를. 네네. 야, 그렇게까지 대통령 부인이 머리를 써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받았던 것들과 똑같은 모조품을 사다가 갖다 놓으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보고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가 깨질 테니까 이걸 가짜를 사다가 모조품을 갖다 걸어놓자. 이 생각을 했다는 게 도대체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범죄자구나, 범죄 집단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너무 좀 씁쓸해, 너무 좀 슬퍼. 네, 그 네. 과정을 듣는 게 아. 그가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혐의가 이렇게 여러 가지면 또 이거 하나만 신경 쓰겠냐고요. 다른 것들도 다 이래저래 피하려면 신경을 다 써야 될 텐데. 못 피하죠. 반대로 네. 아까 이게 제보가 4월달에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특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목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던지고 목걸이를 가지고 김건희 씨가 숱한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거죠. 아.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혼자 쇼를 한 거죠. 결국은 이게 구속 사유의 하나의 또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이분 비서실장 될 때도 말이 많았던 게요. 검사가 비서실장 된 내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희건설 사위 이 사람. 네네. 네. 차관급 자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합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을 부르거나 차관들 또는 이제 실장급들을 부를 수 있거든요. 비서실장 정도 돼도 각 부처에 국토부에 뭐 제1 무슨 실장 들어와 보세요. 뭐 산업부에 누구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네네. 즉 회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할 수도 있는 자리다. 충분히 라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결국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관매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매직이죠. 저는 이 목걸이보다 더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목걸이 하나면 너무 싸죠. 너무 조선 시대나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네. 아. 우리 안동김 씨 세도정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부탁하러 가잖아요. 네. 부탁하러 갈 때는 뭐 갈비짝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큰 선물 하나 들고 와요. 근데 가서 그것만 주느냐? 아니야. 우리 경기도에 논이 한 50마지기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것도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맛배기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입장료 정도. 네. 근데 서희에서 진짜 좀 오랫동안 좀 커넥션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물뿐만 아니라 네. 그 건진법사가 운영했던 네트워크 본부 캠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서희 건설이 갖고 있는 아, 서희 그래요? 타워. 장소 예. 장소. 양재동 캠프라고 불렸던 그 아. 캠프가 서희 타워 2층에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종류의 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아. 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 이봉관 이 서희건설 회장은 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B 때 조찬기도회 같은 거 의장해서 그 네. 주제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였을까? 여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건물 안에 건진법사의 사무실을 캠프를 차렸을 뿐만 아니라 네. 여기 와서 굿도 했다.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근데 보면 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네. 건진이 나오고 또 통일교 나오고 네. 신천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예, 나오고 예. 그런가 하면 또 정통교단도 뭐 아. 압수수색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통합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통합. 그러니까 대통합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막 예를 들면 정통교단 같으면은 도저히 인정할 수 건진이나 없는. 그 천공 같은 정광훈 사람에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사주 팔자 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였죠? 불당에 있던 일본신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권력 아래서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냥 막 짬뽕으로 섞여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정권 뭐 지금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전광훈 뭐 이게 뭐 정광훈 목사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 신도들 앞에서 교회는 뭐 그
가스라이팅 받으러 오는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통교단이 가만히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거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죠, 뭐. 네. 그 윤석열 정부 끝나고 이제 영화 같은 게 많이 안 나오겠어요. 네. 이때여 가지고 이거 뭐 파묘나 곡성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아. 오컬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컬트도 저희가 좋아합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빨리 김건희 얘기 넘어가고 사면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워낙 뭐가 많아서 그리고 댓글에 반클리프랑 그라프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목걸이. 헷갈리지 마. 두 개 다 네. 비싼 거죠. 두 개 다 한 6천만 원 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공교롭게도 액수도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반클리프는 나토 순방 때 차고 간 그 눈꽃 모양 목걸이 저거고요. 그래서 이름이 스노우 플레이크라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네, 네. 그라프는 다이아가 촘촘촘촘촘하게 목을 두르고 있는 거. 뭐 큰 게 뭐. 통일교에서 테니스 목걸이 테니스 목걸이라고 하죠, 저런 거. 테니스? 보통. 네. 테니스 칠 때 테니스 저걸 목걸이. 매요? 테니스 선수들이 금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치잖아요. 그때 옛날에 뭐 슈테피 사라포바가 그라프가 옛날에 테니스 선수 있었어요. 슈테피 카레라가 하고 그라프. 나왔던.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래서 저렇게 약간 마르티나 힌기스. 스위스 출신입니다. 힌기스는. 언제적 사람? 안드레아 같이. 네, 아가씨 있죠. 아가씨 남자야. 네, 아가씨인데 남자예요. 그 제일 위에 비오는 보리가 있습니다. 보그, 비오는 보그. 거긴 모르겠네요. 아가씨랑 맨날 싸우던 사람 하나 있는데. 맞아요. 라이벌 하나 있었는데. 네. 여튼 너무 저- 그래서 둘은 다른 거고요. 네.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나토 순방 때 그 한 걸 보고 논란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빌렸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통일교에서는 네, 안타깝고 그라프를- 왜 정부인이 목걸이를 빌려서 차냐라고 해서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게 그라프 목걸이인 겁니다. 둘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김건희 입장에선 게이드가 아니었겠어요? 이미 진품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건 뭐 들은 빌렸다고 얘기라서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영부인이 된 다음에 뭐 입을 옷도 없고 장식품도 없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영분이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장모 집에서 네. 또 나온 게 시계에 대한 네. 뭐 시계도 박스가 있고, 나왔다잖아. 또 다이아몬드도 무슨 막 시계였지, 크고. 그게? 바쉐론 콘스탄틴. 콘스탄틴. 아니 근데 난 이 얘기를 들 때마다 네. 우리가 왜 이 명품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모님한테 그라프, 사드리세요. 무슨 아펠, 네. 그다음에 네. 무슨 콘스탄틴,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굉장히 뭐랄까 위화감. 위화감 이게 뭐지 도대체? 아 누가 반클리프 앞에 네덜란드 축구 선수 이름이냐고 반페르시 이런 거냐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바시론 콘스탄틴 얘기를 짧게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오빠의 김진우의 장모 집 압수수색할 때,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의 장모. 네 압수수색할 때 그 짝퉁 반클리프가 나왔고요. 예.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나왔고요. 예. 다이아도 나왔고요.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시계 상자와 보증서가 나왔습니다. 시계는 아니고. 시계는 아니고 네. 시계 박스와 보증서. 근데 이 브랜드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집었다 하면 3천인 브랜드예요. 1, 2천짜리 시계 브랜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쉐론 콘스탄틴이. 네. 그래서 이게 시계 보증서에 뭐 모델명이랑 가격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뭐 여튼 그 산 이력이 있는 그 보증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특검이 추적을 합니다. 누가 산 거야라고 했더니 찾아보니까 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60대 남성 서모 씨가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산 모델은 여성용 모델인데. 남성이 샀는데 네. 여성용 모델을 샀다. 네. 그래서 당연히 추적을 했겠죠. 그래서 네. 이 사람 잡아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누구야? 왜 샀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로봇계를 수입하는 아유 진짜 복잡해지지만. 로봇계를 수입하는 수입 로봇계는 업체의 또 뭐야?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2022년 9월인가 그때 네. 윤석열 씨가 한창 네. 개 로봇개를 뭐 경호하는 쪽에서 쓰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계약서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런가요? 네. 네, 그때 1,800만 원어치 그래서 계약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회사랑. 값보다 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위해서 로비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뭔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수입하는 로봇계 수입 업체랑 대통령실 경호처랑 수의 계획을 맺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석 달간 한 1,80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 근데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왜 경호처에 로봇계를 써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 과학 경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경호 기술에 첨단화가
필요합니다. 경호 체계를 좀 우리가 선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서모 씨가 그 시계를 산 사람을 알지 서모 씨가 이 로봇계 수입 업체의 대표였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제 고액 후원금 1,000단위 후원금도 냈고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던 아주 네. 가까운 인사를 알려줬고 김건희 씨랑 오랜 좀 인연이 있었나 봐요. 아크로비스타도 좀 드나들었다고 네, 하고. 네, 네.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주장하기로는 내가 그거를 내 돈 주고 사서 김건희한테 뇌물로 준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나한테 내가 영부인 신분으로 고가의 시계를 사기가 좀 그러니까 돈을 줘서 자기가 일종의 대리 구매를 해서 줬다. 3,500만 원. 네, 3,500만 원에 싸게 사서 대리 구매를 해서 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하죠. 네. 이 일단, 사람은 네. 이 비상겸 이후에 유튜버를 전환했죠. 개몽돼가지고. 개명돼가지고 전환했고 지금 아마 네. 구독자가 10,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 취임식 사진이 하여튼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취임식 사진을 잘 분석하면 거기 사람들 거기 다 사람들 다 잡아놓으면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계 이거 뭐 저 용산에 한 건 계약한 거는 뭐 이거 1,800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고 아마 요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사업들을 했겠죠, 그죠? 지금 저 용산에도 우리 이렇게 납품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도 뭐 이렇게 한번 사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었겠지. 뭐 2,8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걸로. 이분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네. 내가 가서 사서 네. 전달해 준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상괴에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를 통해서 그것도 60대 남자한테 내가 찰 시계를 그 남자한테 가서 사오라고 얘기한다는 게 그런 경우 보셨어요? 그 한다 하더라도 대개 보면 젊은 자기보다 젊고 야 너 센스가 있으니까 가서 좀 봐서 이쁜 거 좀 사와봐. 나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갈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60대 남자한테 가서 당신이 가서 사와서 그걸 나한테 전달을 해라는 것들은 로봇 개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봇 개장수. 로봇 개장선.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2022년 9월에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영부인인데 왜 아크로비스타? 2022년 9월이면은 그럼 대통령 용산에 들어갈 때인가? 관저에 있을 때야 되잖아요. 네. 6개월 지난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니까 안 들어가 있나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 있나? 타임이 조금 애매해요. 아 그럼 그랬을 예, 수는 예, 있겠구나. 예. 네. 관저에 안 들어가 있을 때인가요? 그때 뭐 그때 그건 뭐- 용산 관절을 새로 짓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언제 들어갈지 확인해 봐야 돼요. 주식이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그 시기를 좀 찾아보세요. 예, 예. 걔들은 이거 경호 잘했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관련 마지막 소식. 진짜 오늘 김건희 네. 스페셜입니다. 할 게 많은데 네. 큰일입니다. 김범수 씨 나오죠?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김건희가 그 증권사 직원이랑 뭐 주고받았던 문자나 녹취 이런 녹취 록 같은 것만 나왔는데 특검이 아예 김건희와 그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육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거기 계좌 여기서 거기는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의미합니다. 거기 김범수의 계좌로 3억 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잘 알고 있으라. 도이치 3천, 우리 기술 2천만 원어치 사라. 그러니까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한테 내가 김범수 계좌로 차명 거래하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어. 사실 그거 내 돈이야. 라고 하면서 주식을 거래한 육성 파일이 나왔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범수 전 아나운서 최근에 이제 소환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이미 육성 파일이고 뭐고 다 확보한 다음에 네.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제가 듣기로는 그 관계가 김건희랑 틀어진 지가 좀 오래됐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차명으로 계좌 빌려준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좀 순순히 불고 좀 참작을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좀 사용을 추론됩니다. 하는 것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 이거는 법 위반인 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화 받은 이 직원도. 녹취가요 굉장히 심각한 게 네.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들과 통화할 때 자동 녹취를 시킨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나중에 근데 문제 이거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던 검사들은 몰랐을까?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예. 알았으면서도 이 녹취를 확보한다거나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공개를 안 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알고 그러면은 뭐냐? 기존에 김건희 수사했던 검사들도 전부 다 특검에 데려다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봐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 이제 그 수사할 때는 육성은 확보를 못했고 우리가 녹취만 근데 가지고 그게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 직원하고 한 통화 육성 녹음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그걸 봤어요. 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던 이 증거 목록 네. 압수 목록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증권회사 직원들과의 그 녹취 파일이 음성 파일이라고 이제 거기에 딱 그대로 명시가 돼 있어서 사실은 그때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확보 안 하기는 어렵죠. 쉽지 않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뭐 거래할 때 이거 해라 사라 마라 이거 차명이다 무조건 이거는 못할 가능성은 매우 없다고 그래서 봐야죠. 그때 도이치모터스 이 수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한창 될 때 이 김건희 씨가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오래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가이드 같은 걸 주고 뭐 좀 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네. 자. 하여튼 김건희 씨 관련된 정말 많은 뉴스들이 이제 오늘 쏟아져서 네. 근데 이 모든 자료가 다 JTBC 단독으로 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앞으로도 제보하실 분 있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열로 다 그냥 몰아주시면 좋겠다는 기인이 말씀입니다. 많습니다. 네.